건국기념사와 보통의 기념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건국기념사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예전 공식 명칭은 정부수립기념사라고 관보 같은 데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행정부 같은 좁은 의미의 아니고 국가기관 전체, 특히 건국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건국과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것이 국가기관 전체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공식 말씀입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건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명백하게 표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비록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말할 수 있지만 1948년 8월 15일의 결정적인 이 선포 시점을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식적인 실체, 주권, 영토, 국민을 갖추고 세계 만방에 우리 존재를 선포한 바로 그 시점이 1948년 8월 15일이고 그 시점에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기념사로 알려진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주년 현충일 기념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건국 한 번밖에 없지. 건국했던 나라가 만일에 불행히도 주권을 잃거나 이렇게 소멸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 건국 말씀을 어떻게 또 한 번 하겠습니까? 건국 말씀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가깝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건국선언서랑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 건국기념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지금 독립선언서 선포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250년 전 17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독립선언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건국으로 미국인들이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정부수립기념사로 알려졌고 이승만 학당에서 건국기념사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올려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번밖에 없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준하는 건국의 말씀은 뭘 갖고 있냐? 건국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불변의 건국 원리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건국기념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건국 원리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도 인용하고 노예 해방을 위한 링컨과 미국 공화당과 모든 시민들의 투쟁의 길잡이가 되고 기준이 되어 주었던 그 말, 그리고 미국을 천부 인권의 나라로 이 불변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한 말이죠. 그 바로 다음에 유일한 창조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죠?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어디에 써져 있어? 헌법이 아닙니다. 독립선언서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의 말씀, 건국기념사, 건국사 속에는 그런 게 있느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에 건국의 기초의 핵심이 될 만한 몇 가지 조건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이 작심하고
우리나라의 건국 원리를 표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딱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주 정부 혹은 국가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먼저 있죠. 마치 천부 인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먼저 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고 그것을 가장 잘 보호하느라고 민주정부, 민주정치체제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민주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정부, 민주정치체제의 이름에 값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애초의 약속을 어긴 정부는 이러한 사상을 분명히 표출한 로크에 의하면 시민의 정부라고 더 이상 불릴 수 없고 시민들은 그 근본적인 사회계약을 어긴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항권이 있다라고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철학의 깊이 사상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그러한 건국 원리가 아주 깊게 소화되어서 우리의 건국 원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전력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하필 4가지를 근본적 자유의 예시로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언론, 집회, 종교, 사상 나오는데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4개 중에 3개, 종교, 언론, 집회, 이것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기본 근본적인 인권 권리를 강조하는 그걸 반드시 넣어야겠다 하고 만든 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 3가지가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종교, 그리고 언론, 집회입니다. 바로 미국의 이러한 그 건국 정신과 이어지는 흐름을 충분히 소화하고 표출한 것이 우리의 건국 원리, 건국사, 건국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선 이 건국 기념사가 통상의 기념사와 다르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